저는 인간관계에 매우 서투릅니다. 어렸을 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.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. 저는 사실 말뿐 아니라 과격한 행동들도 했습니다. 폭력적일 수도 있었던 것 같으지요?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. 네. 친구들이 멀어지고 나서야 하나 둘 깨달아 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전보단 많이 나아졌습니다. 그래서 조금 변하고 나서의 제 모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잘 지냅니다.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옛날 친구들은 거의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냅니다. 제 과거의 모습을 아는 친구들과 지금 내 변화된 모습을 아는 친구들이 서로 만나는 경우가 있나 봐요. 서로도 또 친구일 수 있으니까.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.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. 가슴이 쿵합니다.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저의 옛날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. 너무 조마조마하고 초조할 것 같아요.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. 앞으로의 미래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거가 걸림돌이 될 것도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? 우리 충조평판은 하나도 의미 없는 거 우리 다 알지요? 충고조언, 평가 판단 의미 하나도 없죠.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러세요. 이거는 의미 없고요. 과거의 모습이 A, 지금 모습이 B라 그러면 B만 너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있다가 갑자기 A가 너야? 너 A였어? 아, 배신이야. 정말 실망이야. B가 아니라 A였네. 그렇게 하고 떠나갈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. 예. 근데 나 A였는데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B가 됐어. 그런 B야. 친한 친구들이 이 전체를 알고 아, 그랬는데 지금 이렇구나. 와, 용기 있네. 대단하네. 그거 힘든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. 너 이렇게 바뀐 거야? 난 바뀐 사람 한 명도 못 봤어. 우리 아빠도 안 바뀌어. 문제 있다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아빠 안 바뀌어. 너 바뀌네. 이거 대단하네. 이게 이 과정이 너구나. 이런 느낌이 들면 관계가 더 깊어지지. 그 과정을 알면 다 공감할 것이다. 근데 예를 들어서 그 A였을 때 친구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또 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할까봐 두렵고 그거를 뭐 이렇게 조금 해결하고 싶잖아요. 정말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날 때 어떤 아이가 우연히 만나게 될 때 그때 친구가 생각이 나거나 만나게 되거나 그랬을 때 진심을 다해서 내가 옛날에 이랬어 너한테. 그때는 몰랐어. 그때는 내가 어리석고 그랬어. 근데 그때 너한테 이랬어.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는 그게 너무 후회돼. 그때 네가 받았던 상처 내 지금 가늠도 안 되는데 너무 후회되고 사과하고 싶어. 그 얘기를 볼 수 있을 때 생각날 때마다 사과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지금 달라진 내 B의 마음을 A 시절의 친구한테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게 말이 잘 안 나오죠. 조금 디테일한 건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. 네. 내가 예전에 너한테 이랬던 거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. 어렸어. 너무 무지했어. 몰랐어. 지금 후회해. 네. 너무 사과하고 싶어. 진심으로. 뭐 3-4문장이어도 좋으니까 그걸 이렇게 적어놓고요. 외우세요. 외우세요. 내 입에 붙게 외워놨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외웠던 얘기는 쉽게 나와요. 근데 그때 만났을 때 다시 내가 사과를 해야지 되지 않아요. 입이 안 열리고 말이 안 나와요. 너무나 힘든 얘기예요. 너무나 힘든 얘기예요. 꺼내기도 어렵고 그 친구가 듣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라는 걸 인정하면 미리 써놓고 외우세요.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시기가 찰나적으로 어떤 순간에 우연히 오면 하세요.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.
그럼 그 친구가 뜬금없이 왜 이러지 않아요? 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구나.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.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. 그런 느낌이 들면 마음이 훨씬 녹지 않겠어요? 얘가 나한테 상처 주고 잘 살고 있었다. 자기는 뻔뻔하게 새로운 친구 만나면서 이러고 있으면 상처가 더 깊어지잖아요. 고통받은 사람이. 근데 나 그때 일 그 이후로도 잊지 않고 있었어. 근데 얘기하기가 힘들었어. 그때 너한테 이랬던 거 후회해. 미안해. 그 이후에 계속 생각이 났어. 근데 지금 말해서 미안해.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뜬금없이 왜 절대 이러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친구도 그 느낌에서 한순간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. 나 다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아이 무슨 뜬금없이 옛날 얘기를 괜찮아 이러지 않을 거예요. 그 친구도 그 기억 때문에 성인이 되고 이후에도 잊지 못하고 계속 관계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. 시시각각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각날 때 연락하거나 문자 보내도 상관없어요. 아, 얘가 오랫동안 나 혼자만 고통받은 게 아니구나. 얘도 나한테 상처를 주고 이러고 있었구나. 그랬구나. 알면 그 친구 마음도 풀어져요. 예, 풀어지면 사과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.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.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만 하면서 살지?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는 친구도 있지만 냉담하거나 나는 사과 못 받는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. 그 친구 마음의 준비가 또 안 됐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 타이밍이 딱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. 그러면 몇 번은 또 거절당하면 또 이렇게 자기도 또 상처를 받고 그러죠. 그러면서도 계속 사과를 하거나 이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. 그 과정에서 또 상처를 본인도 사과가 거절당하면 또 상처를 받아요. 그러다 보면 나는 언제까지 왜 맨날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. 내가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잖아. 받아들여줘야 되잖아.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.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억울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때는 사과하는 걸 좀 쉬어요. 그런 내 마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내 마음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런 내 마음도 공감받아야 되는 거예요. 너는 그래도 잘못했잖아. 계속 사과 다 받을 때까지 그 친구가 받아줄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지. 그거 폭력일 수도 있어요. 폭력일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하다가 지친 내 마음도 잘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그래 내가 그러다가 지쳤으면 이유가 있는 거지. 너무 사과를 너무 한 거지. 내 마음도 이게 내가 사과하는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거지. 그 이유 있는 거예요. 그 마음 알아주고 그래야 또 그때 이렇게 충전도 하고 내 마음도 보듬어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그 다음에 그 바탕에서 이렇게 또 고이는 거예요. 그러면 언젠가 다시 또 사과할 만한 친구가 있을 때 다시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. 내 마음을 보듬어 줘야 사과하고 싶지 않은 마음, 사과하다가 상처받은 마음도 보듬어 주고 공감해 줘야 계속 또 사과할 수 있고 그래야 나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들도 결국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그렇죠. 이런 말이 좀 그런데 가해나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각 개별적 존재로 돌아가면 다 피해자지요.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, 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과거의 자신이 후회되지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플 것도 같아요. 네,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진심으로 온 체중을 기울여서 쏟아서 사과를 하면 오히려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을 때보다 나쁜 일이 있고 사과를 하고 이런 일 자체가 아예 없었을 때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어요. 네. 고맙습니다.